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1학년 2학기에 법인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업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이렇게 별도로 오늘은 대선충당금 세무조정 관련 내용들을 촬영해서 여러분께 배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론적인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내가 다 설명을 하니까 약간의 이론과 문제풀이 위주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합니다. 자, 보시면 먼저 기본 문제예요. 대선충당금 세무조정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아래를 자료를 이용하는 건데 두 가지 자료가 나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회사의 대선충당금 관련된 회계 처리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회계 원리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기초충당금이 700만 원이 있었고요. 단계 중에 거래처가 파산하는 바람에 이렇게 충당금과 매출 채권을 떨어버린 금액이 200이 있고 추가로 대선상각비를 설정 1,700만 원을 해서 기말의 재무상태표에 대선충당금이 이렇게 2,2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걸 한번 분계를 끊어보면 기초와 기말은 넘어온 거고 넘어가는 거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 요 내용은 단기에 파산했으니까 회계 처리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자, 이미 전년도 연말에 이렇게 700만 원을 못 받을 걸로 예상하고 충당금을 잡아놨죠. 그래서 옛날에 대선상각비 잡고 대변에 대선충당금을 잡아놨는데 올해 와서 실제 예상대로 그 중에 200이 망한 거예요. 못 받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미 비용은 작년에 잡았고 그리고 충당금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대변에 외상매출금 같은 것들이 못 받는 거잖아요. 실제 못 받는 걸로 확정될 때 이렇게 200만 원을 아예 떨어버려야죠. 근데 여기에 이제 바로 비용을 잡는 게 아니라 이미 작년에 비용을 잡았기 때문에 이때는 대선 충당금 잡았던 거를 이렇게 떨어주면서 200만 원을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그럼 이런 분계를 끊으면 요 망해서 받지 못하는 금액 때문에 비용 처리가 되지 않아요. 왜? 작년도에 이미 비용 처리를 해서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연말이 된 다음에 한번 쭉 거래처들을 보니까 그 중에 못 받을 걸로 예상되는 금액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적액이 생긴 거지, 1,700이. 그래서 우리는 세법은, 회계는 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를 계산하니까 얼마가 추가 더 필요하느냐? 1,700이 더 필요해서 요렇게 대선상각비로 추가로 필요한 금액을 이렇게 1,700만 원 더 회계 처리를 기말이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대선충당금을 잡아야 되니까 대선충당금을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럼 여러분 눈으로 보면 여기 있는 요 대선상각비가 판관비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들어가서 정리하면 실제 업체가 망한 지금 시점에 첫 번째 요 200만 원은 비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추가로 잡은 요 1,700만 원이 비용 처리가 돼서 그만큼 단기순이익이 줄어든다고요. 자, 우리가 지금 하는 세무조정은 뭐 하는 거냐? 기업회계에서 처리한 이 회계의 내용과 법인세가 허용하고 있는 방법이 같다면 좋은데 같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세무를 조정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 이렇게 회계가 처리한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잘 보세요. 회계는 지금 얼마를 비용 잡은 겁니까? 1,700만 원을 비용을 잡았다 라는 거예요. 무슨 법이라고요? 보충적으로. 그래서 원래 기초에 있던 700만 원이 있었는데 충당금이 중간에 200만 원 떨어서 없앴으니까 이게 빼면 얼마 남아요? 500만 원 남죠? 근데 얼마 더 더한 거예요? 1,700을 더했죠? 500 더하기 1,700 얼마야? 2,200 기말에 남아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세법과는 전혀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공부한 내용을 내가 처리해 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회사의 기초 충당금에는 충당금이 700이 있었죠? 요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무상 부인액이 100만 원이 있어요. 따라서 700 중에서 세무상 작년도 연말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6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고 100만 원은 초과해서 부인됐으니까 한도를 초과한 거죠? 성금불산입 대선상각비 한도 초과, 대선충당금 한도 초과 100만 원 이렇게 유보 처분해 놓은 그런 세무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올해 연말에, 이번에 연말에 와서 이 충당금 기말연재 설정 한도를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 설명했지만 한도 계산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건 워낙 기본 문제로 이해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도를 2,000을 준 거죠. 자, 요게 세무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법인세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법인세법은 요렇게 보충적으로 기말에 판단했을 때 더 필요한 금액만 잡아주는 보충적이 아니라, 법인세법은 무슨 법이라 그랬죠? 얘는 총액법으로 간다고 했어요. 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이 총액법의 구체적인 처리를 복잡한 걸 설명하지 않고 심플하게 문제를 푸는 요령 위주로 설명을 했는데, 영상이니까 이 총액법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까지는 회계를 설명을 한 건데 이제 내가 이걸 본격적으로 한번 법인세법 규정대로 한번 끌고 와 볼게요. 자, 좀 전 말한 내용을 여기다 요약 정리해 놨는데요. 결론적으로 위쪽에 있는 회계 처리는, 자, 1,700만 원을 대손상가표 처리하는 바람에 이게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방법으로 1,700만 원을 잡은 거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보충법이에요. 필요한 것만 더 잡은 거야. 이게 회계야.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법인세는 무슨 법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총액법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기말에 몽땅 필요한 금액을 한 번에 다 대손상가표로 비용을 잡고 예전에 있던 거는 싹 다 다시 환입해라, 이런 뜻이다 보니까 일단 여러분 이 총액법을 하기 위해서는 1단계로 뭘 해야 되는 거냐? 1단계로 자, 총액으로 기말 금액을 잡기 전에 남아있는 금액을, 자, 먼저 기말 전에 몽땅 환입을 해야 돼. 환입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기초에 얼마가 충당금이 있었느냐 보는 것처럼 700만 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추가의 단기에 매출채권이 파산하는 바람에 못 받아서 매출채권을 떨어버린 금액이 얼마냐면, 이게 중간에 제각한 금액이거든요. 없앤 금액이 얼마냐? 자,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말 설정하기 전에 얼마가 남아있나 잔액을 따져보니까 이 잔액이 500만 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 들어가 있던 700만 원 안에는 전기에 너무 많이 한도를 잡는 바람에 부인당한 금액 100만 원이 이 안에 들어있었어요. 송금불산입으로 한도 초과라고 해서 유발하고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부인액 100만 원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이 결국은 700 안에 포함됐다가 200을 깠으니까 500 안에 남아있겠죠. 요 기말 직전에 추가 설정 전에 남아있는 거를 얘를 싹 다 환입을 해버려. 자, 해버리려고 보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부인액 100만 원이 있어서 원래는 400만 원밖에 세무상 없었겠지. 근데 이걸 싹 다 환입하는 과정에서 얘도 취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세무 조정이에요. 자, 이 한도가 초과됐던 거를 다시 송금에 산입해 줘야 돼요. 이 산입한 금액이 이제 작년도에 부인된 금액이기 때문에 용어를 전기 대선 충당금 한도 초과, 자, 이렇게 정할게요. 전기 대선 충당금 한도 초과 금액은 100만 원. 소득의 처분은 일시적인 차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세금 늘리는 플러스 위법, 이번엔 세금을 줄이는 마이너스 위법, 이렇게 일단 해서, 자, 다시 말하지만 그 총액법의 경우에는 이 첫 번째 남아있는 금액을 싹 다 환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세무 조정이 나와요. 자, 2단계는 이제 뭐 하는 거냐? 2단계는 총액법 설정을 해야 돼요. 총액법 설정. 기말에. 딱 보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무상의 설정 한도. 그게 2천만 원이래요. 자, 나중에 다시 실제로는 이 한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워낙 기본 문제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도가 2천이 줘졌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래서 필요 금액이 얼마냐면 필요 금액이 한도가 2천만 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미 잔액이 500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뭐 한 거예요? 환입했다고요. 환입하면 비용이 거꾸로 취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500만 원으로 세무상 인식이 돼요. 환입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필요한 금액은 2천만 원이 필요하니까 얘를 추가 설정하는 거예요. 이때 얼마가 비용이 더 잡혀야 되는 거냐? 2천만 원 비용을 잡아야 돼요. 즉, 자, 기말에 필요한 금액은 2천이 필요해서 비용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미 남아있던 거 환입하면서 플러스 이익이 생겼으니까 이거 계산하고 나면 자 실제로 요 금액의 차이가 계산된 게 바로 세무상 송금이에요. 그게 얼마냐? 계산하고 나면 1,5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자, 얘는 다시 비용을 취소했으니까 이익으로 돌아오는 거고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입금 잡히는 거고요. 얘는 비용 잡아야 되니까 송금 잡은 거라서 그게 네트 치고 나면 이렇게 1,500만 원이 나와서 정리하면 자, 법인세법상에는 1,500만 원의 송금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회계 처리는 이 세무조정이란 거는 회계상 비용 잡은 금액과 법인세에서 잡았었을 비용의 차이를 계산하는데 회계는 얼마 잡았다는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1,700만 원을 비용 잡아놨고 세무는 얼마가 비용이 잡혀야 된다는 겁니까? 1,500을 잡아야 되니까 차이가 얼마예요? 그래서 자 차이는 200만 원을 회계가 더 많이 잡은 거야 얘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자 한도가 초과됐으니까 두 번째 세무조정이 나와서 한도 초과가 나왔죠? 따라서 선금 불산입 당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얼마가 나왔느냐? 2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좀 아까처럼 이제 보는 것처럼 다시 내년도에 환입이 되면 더 없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인 차이니까 이런 식으로 유보 세무조정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첫 번째 세무조정 하나 나왔고요. 작년도에 부인된 거 올해 추인해 주는 거. 자, 올해 잡혀 있는 회계상의 1,700만 원 비용보다 세무상 잡았어야 될 송금 1,500보다 200이 그러니까 한도가 초과된 거잖아요. 이렇게 처리하는 이 두 개의 세무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잘 들어보면 너무 복잡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보충법으로 모든 공부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총액법으로 해서 남은 거 환입하고 다시 잡는 거 이렇게 공부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체계적으로 푸는 게 더 쉬울지에 대한 방법을 고안을 했기 때문에 자 요거를 그렇게 바꿔서 한번 체계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좀 전 말했던 그 내용을 지금 말한 것처럼 한번 체계적으로 종지처럼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단계는요 자 기초 부인액을 추인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서 이 기초에 있는 충당금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100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얘부터 추인하는 거예요. 자, 송금 산입. 자, 기초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라고 적고 금액을 적은 다음에 자, 지난번에는 이미 유보로 잡혀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 송금 선입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유보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해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거냐? 자, 무조건 작년도 넘어왔던 금액들이 그냥 단기에 싹 다 환입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이제 세무상 충당금이 안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회사는 얼마를 잡았느냐? 기말에 이렇게 2,200만 원을 잡아 놓은 거예요. 자, 2단계는 한도를 초과했는지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실제 손익계산서에 잡혀있는 1,700만 원 대손상각비를 먼저 계산을 하고 세무상으로 했었으면 얼마가 될지 손익계산서 송금금액 계산을 해서 두 개, 하나는 손익계산서의 비용, 하나는 법인세법상 송금 두 개를 계산해 차이를 계산했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무조건 첫 번째는 한도부터 계산을 해야 돼요. 원래 한도도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남아있는 채권의 1%와 실제 대손 실적률 중에 큰 걸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개념만 잡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예 문제가 주어졌다고 했죠. 2천만 원짜리라고 이렇게.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추가로 설정한 금액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1단계 기초 부인액 포함해서 싹 다 환입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상으로 다 없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는 최종적으로 얼마를 잡은 거예요? 2,200을 잡았죠? 따라서 그냥 설정된 자, 이 금액 2,200을 그대로 끌고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거는요. 자, 회계상 잔액이에요.
장부에 있는 회계상 잔액을 그대로 끌고 오면 돼요. 살짝쿵 난도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금액을 전부 다 뭐로 보는 거냐, 이미 다 환입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그냥 기말에 필요한 금액을 다 잡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도는 2,000인데 설정은 2,200이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얼마가 초과된 겁니까? 초과액이 나오죠. 초과액이 2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거를 초과했으니까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두 번째 세무조정을 해서 너무 금액을 많이 잡았으니까 송금불산입, 그래서 당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이렇게 적고 금액을 200만 원을 적은 다음에 소득 처분은 유보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칠판에 적은 요 내용과 좀 전 화면에 적었던 그 내용을 잘 비교를 한번 해보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좀 전 칠판에서 설명한 내용이 맞아요. 근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 1단계는 뭐 하는 거다? 자, 몽땅 다 환입하는 과정이다. 그럼 환입하면 이미 작년도에 부인됐던 걸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인된 거 추인해준다. 그런 다음에 2단계는 뭐 하는 거다? 당기분을 계산하는 거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부터 계산해야 된다? 한도부터 계산해야 된다. 근데 주어졌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미 환입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잔액이 빵이란 말이에요, 충당금이. 그런데 얼마가 살아남아 있어? 2,200 살아남아 있죠? 그래서 회사가 2,200을 잡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도는 2,000인데 2,200을 잡았으니까 얼마가 오버했다고요? 200을 오버했으니까, 자, 두 번째 세무조정을 이런 식으로 당기분에 대한 한도 초과를 계산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서 세무조정을 하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본 문제를 하나 풀었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확장된 기본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추가적인 기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좀 전 풀어봤던 문제보다 약간 더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요. 볼게요. 당기 아래 대손 처리 내역을 모두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했다. 근데 이번엔 두 건이에요. 아까는 한 건이었는데, 외상 매출금을 7월 15일 날 400만 원, 자, 없애버린 거죠. 차변에 뭘 없앤 거죠? 대손 충당금. 대변에 뭘 없앤 거죠? 자, 그 외상 매출금 얼마? 400만 원짜리. 이유가 뭐예요? 채무자가 6개월 이상 연락 두절로 인해서 대손 처리를 했대요. 자, 그런 다음에 또 하나가 바드러움인데, 199만 9천 원짜리를 10월 6일 날 부도가 나서 6개월이 지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에 뭘 잡은 거예요? 대손 충당금 199만 9천 원. 대변에 뭘 잡은 거예요? 바드러움 199만 9천 원 잡았는데, 여기서 질문이에요. 부도가 나서 6개월이 지나면 세법상 실제로 못 받은 걸로 인정을 해요, 대손으로. 그런데 연락 두절 6개월이 됐다 그래서 얘를 바로 대손으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법적으로는 400만 원의 채권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회계상으로는 장부에 400이 떨려 있는 거죠. 없어져 버린 거죠. 자, 그리고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자체가 기말에 뭐가 있느냐? 외상 매출금이, 자, 여기 보는 것처럼 4억 7,600만 원이 있고 바드러움이 1억 5천이 있는데 할인어음이 이 안에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랑 수업 시간 공부했지만 어음을 할인해서 줘버리고 나면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채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회계에는 1억 5천이 들어있지만 세무상으로는 원래 얼마가 되는 게 맞는 겁니까? 1,000만 원을 빼서 1억 4천이 돼야 채권 잔액이 맞는 겁니다. 할인, 이 어음에 대해서는. 자, 충당금을 보니까 이렇게 변동이 되어 있는데 2월 금액, 여기 이제 T 계정에서 여러분 사실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우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좀 전 실판에 있는 내용처럼 기초금액, 단기 없어진 금액, 추가 설정한 금액, 기말 금액, 요렇게 그냥 논리적으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T 계정 어떻게 되는 거냐? 982만 원은 이미 작년도에 넘어온 금액인데 그 중에서 60만 원이 자, 부인된 금액이고요. 자, 저기 보니까 위에 400만 원 한 건, 199만 9천 원 한 건, 두 건 날라갔잖아요. 여기 보니까 두 건 날라간 게 써있네요. 이 차변에 있는 게 그 금액이에요. 추가 얼마 더 잡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손익계산서상 243만 9천 원을 더 잡아서 정리하면 기초에 있던, 한번 숫자를 풀어보면 기초에 있던 982만 원에다가 이번에 두 건, 한 건 400만 원과 또 한 건 199만 9천 원 떨어버리고 추가로 얼마를 잡은 거냐? 243만 9천 원을 더 잡았더니 기말이 얼마가 된 거예요? 626만 원이 남아서
요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 태계정에 있는 거를 내가 좀 아까 문제 푸는 것처럼 그냥 논리적으로 한번 풀어본 거예요. 자, 정리하면 1단계 뭐부터 하자 그랬죠? 보시는 것처럼 환입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기초에 있던 부인액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거를 추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초에 982만 원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60만 원 인정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자, 송금 산입 무조건 환입하면서 기초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금액이 얼마였죠? 여기 60만 원이죠. 여러분 요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추인해 줘야 되니까 얘를 마이너스 유보로 송금에 선입해 줘야 돼. 마이너스 유보.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기초에 있던 충당금들이 싹 다 없어져요. 그런 다음에 기말에 뭐 하자 그랬죠? 당기에 몽땅 다 다시 설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자, 요 4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기초에 있던 것들을 싹 다 환입한단 말이에요. 의미는 뭐냐면 자, 기초의 금액이 얼마가 있었느냐? 982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두 건 날라갔잖아요. 하나는 이제 외상 매출금 얼마를 날렸죠? 여기서 400만 원을 날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드러움이 있었죠. 그래서 얘도 날렸죠. 얼마를? 199만 9천 원을. 여러분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잔액이. 그런데 얘는 세무상 인정이 안 된다고요. 원래 빼지 말았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빼버렸잖아. 그러면 환입할 때는 이것만 환입이 될 거 아니에요. 환입이 너무 조금밖에 안 된다고. 잘못했다고. 얘를 원래 떨면 안 됐다고. 그래서 두 번째 뭐 하는 거냐? 자, 대손금을 부인해야 돼요. 400만 원은 이거 지금 대손금으로 떨어버리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말을 바꾸면 환입할 때 얘 때문에 환입이 덜 된다고. 플러스로 이익이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힌다고 세무상. 그래서 얘를 뭐 하는 거냐? 자, 손금 불산입. 대손금 부인. 얼마예요? 400만 원. 지금은 행방불명이 된 걸로 끝났지만 나중에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몇 개월이 지나는 겁니까? 6개월이 지나거나 자, 연락두절이죠? 연락두절된 사람이 정식으로 나중에 인정이 돼서 사망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짜 세무상 인정되는 건이 온다면 그때 얘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일시적인 차이니까 유보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뭘 하는 거냐? 단기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단기 설정은 여러분 첫 번째 한도부터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한도 계산할 때는 자,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냐? 세무상 잔액이 들어가야 돼요. 세무상 잔액. 자,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채권이 외상매출금이 4억 7,600이 있고 바드러움이 1억 5천이 있다고 했는데 자, 세무상 채권 잔액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 4억 7,600만 원이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400만 원이 떨면 안 될 거를 떨어버렸기 때문에 원래 이 금액이 아닌 거예요. 여기다가 400만 원을 추가해줘야 돼요. 이게 뭐가 되는 거냐? 대손금 부인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회계상으로는 4억 7,600밖에 안 남았지만 이 400만 원은 원래 세무상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없앤 거예요. 따라서 취소하면 이게 살아나는 거야. 세무상 얼마가 되는 겁니까? 더하면 4억 8천만 원이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드러움이 얼마가 있느냐? 1억 5천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에 다시 말하지만 할인된 어음 1,000만 원 여기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요거를 계산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는 거냐? 6억 2천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세무상 잔액은 6억 2천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다가 원래는 맥스 기본 1%와 실제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받지 못했는지 대선 실적률을 계산을 해가지고 둘 중에 큰 걸로 가는 건데 자, 지금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간편하게 그냥 1%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1%를 딱 곱하고 나면 얼마가 나오는 거냐? 620만 원의 한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좀 전 그 화면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미 1단계에서 싹 다 환입을 하는 바람에 충당금이 다 없어졌다 그랬죠. 그런데 회사의 장부에 지금 얼마가 남아 있는 겁니까? 자, 기말 잔액, 충당금, 기말 잔액. 좀 아까 여러분 내가 칠판에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이 잔액은 얼마가 되는 거냐? 626만 원이 살아 있어요. 싹 다 없앴기 때문에 없어졌다가 다시 이만큼 잡은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실제 이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를 집어넣은 금액은 요 금액이에요. 243만 9천 원. 그러나 자, 이 세법은 무슨 법이라고 그랬습니까? 보충법이 아니라 총액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1단계에서 싹 다 환입했기 때문에 없어진 거로 보고 다시 남은 금액을 싹 다 잡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회사는 요거를 잡은 겁니다. 대손상각비로. 따라서 한도는 요건데 잡은 건 이만큼이니까 이 두 개의 차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이게 한도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 바로 6만 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어떤 세무조정이 나오는 거냐? 자, 송금불산입. 자, 송금불산입.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얼마? 6만 원. 그래 놓고 세무조정은 유보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이게 이제 보충법이 아니라 총회법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 세무도 보충법으로 했더라면 실제 회계가 적립한 손익계산서상에 있는 243만 9천 원과 세무상 보충법으로 계산한 대손상각비를 비교해서 두 개의 차액을 계산해서 세무조정을 하는 게 맞지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총회법으로 하는 거냐? 자, 여기 나와 있죠? 2번에 대손금 부인액, 송금불산입, 요 400만 원. 이게 뭡니까? 보시는 것처럼 단기 중에 대손금으로 떠는 금액이 있는 거예요. 기 잡았던 대손상각비의 대손충당금과 외상매출 같은 것들 떨어버리는데 이런 식으로 회사가 잘못한 것들이 나와버리니까 얘 때문에 보충법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다시 말하지만 1단계 뭐 한다고요? 싹 다 환입된 거를 보고 환입을 다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 첫 번째 부인 추인에서 첫 번째 송금산입 기초 대손충당금 한도초가 60만 원을 마이너스 유보로 떨어주고 그리고 아예 없애서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제각한 부인금을 이렇게 또 두 번째로 대손금 부인해주고 그럼 이제 다 없어진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기말에 몽땅 다 이 기말 잔액 얼마? 626만 원을 새로 설정한다고 보고 세무상한도 계산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무상한도를 실제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은 빼주고 잘못 빼준 것들은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도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 1% 곱해서 한도 계산해서 차이를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단기분의 한도를 계산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 문제와 좀 전 문제를 반복해서 청취를 한번 해보고요. 내가 추가적으로 다음번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의 종합 문제를 풀어주고요. 그 문제로 서식의 작성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